내면 깊숙한 곳에는 진실된 길을 알고 있지만 종종 듣지 못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직관, 이 부드러운 속삭임은 두려움, 의심, 분석적 추론에 묻힙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윤근 직관을 우연이 아닌 무의식의 귀중한 선물, 인격의 심오한 층과의 연결로 여겼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메시지는 응답을 받지 못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를 박탈합니다. 당황스러웠던 순간, 자신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면의 예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징조를 무시하고 나중에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윤근 직관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평생 동안 무의식에 축적된 지식, 경험, 감정의 반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과 단절되어 우유부단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에게 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윤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고 내부에서 오는 조용한 암시를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관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와 더 깊고 강력한 연결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을 낯설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물로 가득 찬 귀중한 보물 창고로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윤근, 직관을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 모든 새로운 경험으로 연마되고 완성되는 살아있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각 사람의 직관은 지문처럼 독특하고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 감정, 그리고 평생의 역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게 연결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지혜인 집단 무의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우리를 모든 인류와 연결하는 어떤 것 같은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징과 원형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자신의 직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이론과 여러 권의 과학 논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용하고 미묘한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와 개방성이 필요한 과정이며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직관이 의심과 두려움에 묻힌다고 느끼거나 삶에서 더 큰 명확성을 추구한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 조용한 목소리를 신뢰하고 충실한 동맹자로 삼으십시오. 칼 융의 가르침을 참조하여 여러분의 삶을 에너지를 채우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힘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느낌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이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일상생활의 소란, 두려움, 의심에 묻힌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심리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윤근, 이 직관은 우연이 아니라 귀중한 선물,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우리의 의식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윤근 직관은 단순한 일시적인 예감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내면 세계의 풍부한 자원과 연결하는 진정한 안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이 다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공명하는 솔루션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귀중한 계시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논리적 분석에만 기반하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깊이와 진심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직관은 논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감정, 경험, 잠재의식적인 지식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윤근 직관을 단순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합하는 보편적인 지혜인 집단 무의식의 발현으로 여겼습니다.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직관은 각 훈련과 함께 강화됩니다. 윤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실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적과 발견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지혜의 표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융의 또 다른 핵심 아이디어는 개별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착용하는 사회적 역할과 가면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별화는 우리가 숨기기 쉬운 측면까지 우리 인격의 모든 측면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은 방과 어두운 구석이 있는 집과 같습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르는 이 어두운 구석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특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숨겨진 측면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상에 보여주는 측면만큼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자신의 인격에 받아들이고 포함시키는 것은 온전함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이는 우리 본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당화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숨기거나 억압하려는 모든 것은 조만간 가장 예상치 못하고 심지어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형, 즉 보편적인 행동 모델은 융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거나 삶의 장애물을 두려움 없이 극복하는 영웅의 역할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은 우리 안의 목소리와 같으며 각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술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화의 진정한 과제는 인격의 이러한 분리된 부분을 모두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거나 지배적인 원형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작업은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행동하도록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고 완전한 멜로디가 탄생합니다. 이 어려운 길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빛과 그림자, 강점과 취약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윤근 개별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자신과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따르면 자신이 항상 온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의 직관의 조용한 속삭임을 들으면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을 더 진실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림자는 언뜻 보기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것은 적이 아니라 무진장한 힘과 지혜의 보고임이 분명해집니다. 두려움, 수치심 또는 자기의심의 사슬 때문에 의식적으로 결코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울 이미지와 같은 성격에 숨겨진 부분이 여러분의 존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억압해온 모든 것, 즉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게 숨기고 싶었던 감정, 열망, 충동의 모음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그림자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독특함은 그 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이 자신의 결정, 반응, 심지어 자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더 진실되고 조화로운 삶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용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을 드러낸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억압하려고 할수록 더 은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림자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지고 이해되고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어두운 충동에 모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에 숨겨진 측면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억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터져 나올 때까지 축적됩니다. 그 대신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분노는 그림자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동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 그림자의 깊이로 뛰어드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자신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외부인의 눈으로부터 열심히 숨기는 인격의 측면을 만나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에 숨겨진 구석이 의식의 빛으로 밝혀지면 두려움은 물러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림자 측면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독특함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정서적 균형이 강화되고 직관이 날카로워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의 영향을 덜 받고 더 의식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진실성을 찾는 것은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을 형성하는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델인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인물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두려움 없이 극복하는 영웅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배려심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느낍니다. 원형은 평가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모자이크의 조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이 모든 다양한 측면을 조화시키는 능숙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거나 원형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조화시켜야 합니다. 윤기 개별화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자기 지식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면의 온전함을 찾는 데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의 한계가 교향악단의 악기인 거장이 자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악기 그룹만 지배할 때 부조화가 발생하지만 진정한 조화는 그들의 조화로운 소리에서 탄생합니다. 이 조화는 여러분의 내면의 온전함,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요점은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과 모든 인격 측면을 통합하는 길은 험난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해야만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형이 주요 역할을 하는 내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성격, 목소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형은 무작위적이지 않고 우리의 가치, 열망 및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직관, 이러한 갑작스러운 계시는 종종 잠재의식의 조언을 속삭이는 내부 인물인 원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영감을 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반대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면의 불을 느낀다면 그것이 영웅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원형은 용기, 결단력, 끈기에 직관을 주어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영웅에게는 오만함이나 혼자서 세상의 짐을 질 수 있다고 믿는 경향과 같은 그림자 측면도 있습니다.
원형을 이해하는 것은 강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도 지적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배려심 있는 원형은 주변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서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직관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열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욕망은 배려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가장 높은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이 균형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제쳐두고 자신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관은 우리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원형을 인식하면 연민과 자기 관리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촉구합니다. 반면에 창조자 원형은 순수한 혁신의 구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만 보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평범한 아이디어를 특별한 것으로 바꾸도록 영감을 줍니다. 독창적인 것인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천재성의 섬광인 직관적인 추측이 여러분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창조자 덕분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예술가, 발명가, 선경아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조자는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상, 독창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열망은 때때로 마비시켜 자신의 창조물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형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 대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전략을 형성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인간 정신의 깊이에는 전체 원형의 만화경이 숨겨져 있으며 각 원형은 우리 인격의 은밀한 구석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주장했듯이 이러한 보편적인 이미지는 행동과 인식의 영원한 패턴이 저장된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영역인 집단 무의식에 거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 배려심 있는 사람, 창조자 및 기타 원형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공명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의 가닥을 건드려 이러한 모델에 대한 깊은 친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 자신의 본질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단 하나의 원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잠재적인 힘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며 필요한 순간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이러한 원형이 우리의 현재 경험, 감정 및 삶의 단계를 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연결 채널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매혹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기에 어떤 원형이 우리의 직관을 안내하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려심 있는 사람이 선두에 있을 수 있고 내일은 영웅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역동성, 변화 능력 및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하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형성하는 원형을 인식하면 자신의 행동 동기, 감정의 본질 및 이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명확성을 얻습니다. 또한 어떤 원형을 강화하고 어떤 원형을 균형 있게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근 원형은 족쇄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직관이 무작위적인 변덕이 아니라 이러한 심오한 패턴의 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분에서 오는 현명한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원형과 우리의 직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자기 지식과 개인적 성장의 길을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원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직관은 모든 사람이 익숙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부의 목소리가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 때 섬광과 같은 계시로 나타납니다. 인간 정신의 깊이를 연구하는 저명한 연구원인 칼 윤근 이 현상에 대한 매혹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직관을 내향형과 외향형의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은 직관이 때로는 우리 내면 세계의 깊이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나타나고 때로는 주변 현실에 대한 거의 마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향형 직관은 우리 의식의 미로를 밝히는 내부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성과 깊은 자기 분석에서 태어나는 숨겨진 패턴과 답을 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지 않고도 사건의 접근을 느끼는 바로 그 예감입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한 채 특정 상황을 피하거나 결정 방향을 바꾸려는 직관적인 욕망입니다. 이 유형의 직관은 내성적이고 반사적이며 종종 고독과 깊은 자기 분석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야에 접근할 수 없는 퍼즐의 분리된 조각을 연결하여 계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계시를 줍니다. 그것은 외부 대화나 아이디어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의 속삭임에서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외향형 직관은 확장성, 창의성이 특징이며 종종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납니다. 내향형 직관이 침묵 속에서 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반면 외향형 직관은 세상이 제공하는 새로운 혼돈과 무한한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활발한 토론 중에 태어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 또는 갑자기 의식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유형의 직관은 가능성과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으며 다른 사람들이 분리된 조각만 보는 곳에서 연결고리를 포착하여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향형과 외향형 직관은 적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아는 데 있어 동맹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직관은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지혜를 이해하는 다양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윤근 내향형 직관이 내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묘한 신호와 내부 정보 처리에 의존하여 다가오는 변화를 예감할 때 나타납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더라도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외향형 직관은 외부 세계에서 열리는 새로운 지평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날 때 또는 작은 것에 숨겨진 위대한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깨달을 때 불꽃처럼 튀는 영감과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직관이 하나가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향을 예측하거나 복잡한 내부 연결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내향형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향형 직관 덕분에 외부 세계에서 기회와 솔루션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직관을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향형 직관은 반성, 명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의식적인 관찰에 시간을 할애하여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외향형 직관은 새로운 경험에 몰두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미지의 것을 탐구함으로써 연마할 수 있습니다. 직관은 우리 인격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 꿈, 욕망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향형 직관을 신뢰하면 의식적인 기억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모든 것, 즉 무의식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외향형 직관을 따르면 무의식이 주변 세계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뉘앙스와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놀랍게도 직관의 두 측면은 근육처럼 훈련에 적합하여 더욱 민감하고 오류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 윤근 직관은 맹목적인 기회나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강력한 도구, 일종의 달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직관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자기 분석이나 새로운 지평에 대한 대담한 탐험을 할 때가 되었을까요? 답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직관이 여러분의 이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직관은 여러분이 그 존재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답을 속삭이고 올바른 길을 가리키며 종종 여러분이 그 이유를 깨닫기 전에 앞서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직관이 아무리 마법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보살핌, 관심, 영향을 필요로 하는 묘목과 같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 이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 성장할 공간과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면 강화하고 연마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덧없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에 접근할 수 없는 답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의 심오한 부분과의 연결을 확립하는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관행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명상은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비전적인 관행이 아니라 잠자는 직관을 깨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시간 침묵 속에서 앉아있고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잊으십시오. 명상은 오히려 일상의 격렬한 바다에서 침묵과 평화를 위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의 불협화음에 묻히는 잠재의식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심지어 짧은 명상 세션조차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의식을 벗어나는 덧없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직관의 발현에 유리한 토양을 만듭니다. 그것은 현실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는 먼지가 덮인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 후 사람들이 계시 신선한 아이디어, 예상치 못한 솔루션을 얻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간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강력한 연결이 확립되어 후자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개발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꿈 일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종종 잠에서 깨어난 직후 잊혀지는 꿈은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저장된 귀중한 정보의 진정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꿈을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는 상징, 표지, 암시로 가득 찬 무의식의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꿈이 일관성이 없고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꿈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 특정 패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이미지 집합으로 인식되는 것이 숨겨진 두려움, 욕망 또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독특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소유한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직관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잠재의식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립니다. 자기 분석은 자신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직관을 개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때 무엇을 느끼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나 특정 인물 또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직관을 작동시키는 요인과 직관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다른 것을 제시하더라도 내부 감정을 신뢰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관을 무시한 후 후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자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부 음성과 더욱 정확하게 동기화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미세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인 창의성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상상력을 발휘하여 요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창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잠재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예술은 단어를 초월한 언어이며 직관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작 과정에 너무 몰두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느낌을 아시나요? 그것은 예술을 통해 당신과 대화하는 당신의 직관입니다. 이상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창조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잠재의식이 당신을 이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위해 창조하십시오. 직관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법 지팡이처럼 준비된 해결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발화할 수 있는 유리한 토양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적인 지식과 무한한 내면의 지혜의 세계 사이의 다리를 의도적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명상에 몰두하든 사라지는 꿈의 이미지를 포착하든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게 분석하든 창의적인 자기 표현을 하든 각 실천은 이 중요한 다리를 강화하는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더 규칙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신의 직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개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들거나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부지런히 구축하고 있는 연결의 결과인 힘든 내부 작업의 결실일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근육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열심히 훈련할수록 더 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관심과 보살핌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수용은 새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두 개의 분리할 수 없는 날개입니다. 이 비유는 당신의 직관에 관해서 특히 강력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동시에 의심과 망설임의 무게에 짓눌리는 느낌을 알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개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인간 정신에 대한 뛰어난 연구자인 칼 융은 우리가 빛과 그림자, 힘과 취약성과 같은 반대되는 것들로 짜여 있다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점은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근절하거나 당신이 존경하는 자질만 인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점은 이 모든 다양성을 퍼즐의 개별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요소는 하나로 모여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당신 안에 억누를 수 없는 낙관주의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순풍처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가장 복잡한 삶의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내면의 낙관주의자는 두려움의 족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어 당신의 직관이 방해 없이 드러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전의 다른 면, 즉 불신을 살펴봅시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당신을 억제하고 의심의 벽을 세우고 망설이게 만드는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요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과 함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동맹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힘이 당신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한 힘이 다른 힘을 억누르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있습니다. 낙관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불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무모하게 뛰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신뢰는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이 낙관주의를 억압하면 새로운 기회를 피하고 삶이 제공하는 풍성한 선물을 놓치면서 자신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균형, 즉 조화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직관은 이러한 두 가지 힘이 함께 작용하도록 허용할 때, 서로를 억누르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탄생합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혀는 조화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 적절하게 조여야 합니다. 조화로운 삶의 핵심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믿는 내면의 낙관주의자와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회의론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를 보완하는 동맹자로 여기십시오. 이러한 두 가지 시작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결정은 잠재적인 기회와 가능한 위협을 모두 고려하여 직관에 기반하여 더욱 신중해집니다. 마치 두 명의 내부 고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대담한 꿈을 꾸도록 영감을 주고, 다른 한 명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러한 자질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 안에서 갈등을 멈춥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자신감과 의식을 가지고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당신의 직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단순한 별개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부조화가 있으면 직관이 왜곡되어 진정한 지혜가 아닌 두려움이나 충동에 의해 지시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결합하면 직관이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져 내면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과도한 의심이나 즉시 행동하려는 욕망으로 억누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수용은 자유를 줍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춥니다. 이상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약점으로 보이는 것을 숨기려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단점이 장점만큼이나 중요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각 자질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더 이상 내부 저항을 극복할 필요가 없는 직관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처럼 흐르며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내면 세계가 새로운 업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는 억누를 수 없는 낙관주의와 억제하는 불신 사이의 모순으로 찢어질 때는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 내면의 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서로 충돌시키는 대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낙관주의는 당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고, 불신은 당신이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낙관주의와 불신의 듀엣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는 더욱 성숙하고 현명한 직관의 기초일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낙관주의와 불신, 자신감과 주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모든 자질과 그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다면성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힘은 모순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 당신의 직관은 명확하고 지혜롭게 삶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 즉 이 지배적인 충동을 느끼면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제한이 아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직관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직관은 종종 갑자기 나타나 마치 조용한 파도처럼 밀려와 주위의 모든 것이 반대를 말하더라도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마법과 같은 거의 더 높은 영역에서 오는 직접적인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상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직관은 틀림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멘토이자 교활한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두려움과 제한적인 믿음에 기반한 신뢰할 수 없는 직관은 해를 끼치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순환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관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일치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관은 갑자기 나타나는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 감정적 경험, 개인적인 신념, 심지어 잠재의식적인 행동 패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복잡한 내부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이나 불길한 예감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의 메아리일 뿐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속임수를 경험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정직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관은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면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파괴하거나 유망한 노력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직관의 또 다른 위험은 그 충동성입니다. 마음의 부름에 따라 순간의 영향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후 쓰라린 후회를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없겠습니까? 이는 분노, 두려움, 희열과 같은 강한 감정이 진정한 직관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긴급성의 환상을 만들어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교활한 점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더 높은 힘, 즉 내부 나침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진정한 동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융은 직관과 논리적 사고의 조화로운 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정한 직관은 서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 평온함,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한적인 신념은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당신의 직관을 눈에 띄지 않게 억압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언가가 적합하지 않거나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거나 기회가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직관으로 오인도에는 이러한 감정은 종종 부정적인 경험이나 습득된 태도에 의해 부채질된 수년간의 자기 의심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핵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이 내면의 목소리를 진정한 직관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그것은 나의 성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편안한 영역에 머물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짜 두려움에서 진정한 직관의 알곡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사는 직관적인 신호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의 숨겨진 자질과 감정을 부여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당신 자신의 자기 비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관은 우리 자신의 투사를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의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따라서 직관에 대한 투사의 영향을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 융은 신뢰할 수 있는 직관으로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즉 내면의 목소리에 유리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직관적인 예감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현실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이나 상황이 내 감정을 뒷받침합니까? 아니면 나의 직관이 숨겨진 욕망이나 기대에 의해 지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분석은 직관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직관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맥락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신뢰성 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현실과 비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직관적인 통찰력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결은 조화를 이루고 직관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포착하는 순간과 추가 작업이 필요한 내적 요인이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 심오한 자기 분석, 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관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만 맹목적으로 당신을 이끌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대화, 즉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아는 것 사이의 우아한 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는 당신의 충실한 동맹자가 됩니다. 그것은 직관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낀다면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십시오. 나는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감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지식의 맥락에서 얼마나 정당화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직관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가치 있는 신호를 거짓된 신호와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직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일치하도록 강화합니다.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직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점이나 실패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입니다. 직관에 근거한 행동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 습관, 두려움, 신념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것은 이 감정 뒤에 있는 이유를 탐구하고 진정한 직관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정직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초대입니다. 직관은 이 놀라운 선물은 현명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결합하고 그 표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심오한 자기 분석과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신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삶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를 얻게 됩니다. 다음에 이 지배적인 충동, 즉 이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느끼면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제한이 아닌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직관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칼 융은 모든 직관이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당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표현 중 일부는 왜곡되어 무모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숨을 고르고 관찰하고 직관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인지 아니면 내면의 작업을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자동 반응일 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내는 수동성이 아니라 서두름과 충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느낄 때 인내는 멈춰서 그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촉구합니다. 그것은 직관이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직관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일시 중지하는 순간에 진정한 명확성이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게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필터 역할을 하여 가치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분리하고 상황을 충동의 왜곡된 반영이 아닌 진정한 빛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명확성은 일반적인 결정을 현명한 결정으로 바꿉니다. 계획은 인내를 훌륭하게 보완합니다. 그 목표는 직관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제공하고 직관이 따를 수 있는 경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미지의 어둠을 꿰뚫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신뢰할 수 있는 등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등대와 마찬가지로 극복해야 할 풍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계획이 자세한 지도 역할을 하여 안전하게 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계획은 직관적인 예감을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행동 계획으로 변환합니다.
마치 덧없는 아이디어에 형태를 부여하고 계획된 목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 명확한 경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한 계획 없이는 가장 밝은 직관적인 통찰력조차 일상적인 혼돈 속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획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관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계획을 통해 잠재적인 함정을 피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없게 되기 전에 가능한 어려움을 예상하여 직관적인 힌트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직감과 원하는 결과 사이의 견고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크게 줄입니다. 행동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직관과 이성, 자발적인 충동과 신중한 숙고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줍니다. 진정한 직관은 혼란스럽고 서두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에 모순되더라도 평온함과 평온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관적인 느낌이 서두르거나 긴장하는 느낌을 동반한다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두려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인내심을 갖고 이 느낌의 근원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발전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믿음만 강화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끊임없는 정보 흐름 속에서 인내는 불확실성의 도전에 품위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답변이 모호해 보이고 명확성이 달성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바로 인내심이 우리를 침착하게 유지하고 전체 그림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모자이크 조각과 같은 직관은 현실의 복잡한 패턴에서 제자리를 잡기 위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린 후 싹이 트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정원사처럼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토양을 조성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계획과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반대로 서두름은 명확성의 가장 큰 적이며 잘못된 긴급성 감정에 의해 지시되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가장 현명한 결정은 서두름과 서두름 속에서가 아니라 숙고의 침묵과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신뢰 속에서 탄생합니다. 계획과 인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적절한 순간, 즉 그 고유한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명확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면 운명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삶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안 수준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닌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석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멈춰서 편견 없는 시선으로 잠재적인 발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찾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정기적인 자기 분석은 자신을 아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기회를 발견하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생각, 각 결정, 각 경험한 감정이 당신의 개성을 구성하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조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요소를 주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모으면서 패턴, 상호 연결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끈기를 보여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숨겨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분석은 도구를 날카롭게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직관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관심과 분석으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무뎌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반응, 생각에 시간을 할애하여 관찰함으로써 이 내부 연결을 강화하고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되었음을 잠재의식에 알립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과 행동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직관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게 됩니다. 자기 분석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것은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을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관찰하십시오. 특정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무엇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이 관찰은 당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인 당신 자신인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연습과 같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효력을 잃은 두려움을 품고 있거나 당신 안에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욕망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결정의 기원을 이해하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충동의 영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창의성은 깊은 자기 분석 행위에서 틀림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뛰어난 사상가인 칼 융은 창의성이 우리를 잠재의식에 숨겨진 구석과 연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정당하게 믿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 몰두하거나 붓과 물감을 들고 멜로디를 만들거나 심지어 부엌에서 즉흥적으로 요리를 할 때 우리는 논리와 언어적 표현의 틀에서 벗어나는 우리 개성의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은 종종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일종의 내부 맥동으로 느껴지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아서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탐구할 수 있으며 오직 지식에 대한 갈증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마법 지팡이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기 분석은 생각의 미로를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과거를 고통스럽게 파헤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어떻게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참조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원하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것과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것 사이의 일종의 균형입니다. 그것은 호흡과 같은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한 흡입과 변화시키기 위한 호흡입니다. 이 리듬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의식, 현재에 대한 존재,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과의 더 깊은 연결을 찾습니다. 이러한 자기 분석 실천에는 복잡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겪은 일을 성찰하는데 며칠 만에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결정이 우리 개성을 형성했습니까? 그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우리는 더 큰 주의력과 내면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더 민감한 인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이 과정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관심을 벗어났던 가장 미묘한 뉘앙스, 세부 사항,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외부 어딘가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전체 우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자기 분석의 귀중한 힘은 당신의 직관의 깊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크게 강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내면의 직감에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순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사려 깊게 분석함으로써 일종의 내부 나침반을 만듭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패턴을 식별하기 시작하고 어떤 접근 방식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 깨닫습니다.
이 지속적인 자기 학습 과정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덧없는 충동을 걸러내며 진정한 직관과 단순한 충동을 구별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직관이 단순히 모호한 느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되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분석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그것이 당신에게 삶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멈춰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당신은 모든 것이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은 당신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느끼는 감정은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여전히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사건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분석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살고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마음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에 대해 숙고할 때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에서 작동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나는 일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삶의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을 줄입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황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 이 통제감은 지속적인 자기 분석이 가져다주는 가장 귀중한 보상 중 하나입니다. 숙고를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 당신의 마음, 정신, 직관의 목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깊고 정직한 대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정은 항상 장밋빛으로 덮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이 그늘에 남겨두고 싶은 당신의 성격의 측면에 직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숙고의 변형력입니다. 당신이 감히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관심, 보살핌, 수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당신의 존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이 이러한 분리된 요소들을 모두 탐구하고 통합하도록 자신을 허용할 때 당신은 더 온전하고 진실하며 강한 사람이 됩니다. 정기적인 숙고는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존중, 보살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알고 당신의 깊은 동기를 이해하고 개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하려는 당신의 의지의 증거입니다.